안녕하세요. 마마송송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먹기가 나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오늘 선정한 책은 홍창진 신부님의 괜찮은 척 하지도 말고 애쓰지도 말고 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가장 뛰어난 예언자는 오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과거도 미래도 현재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오늘이 즉 현재의 가치를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낮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확실한 것은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걱정과 번민 속에 사는지 모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말이지요. 그런데 과연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일은 직장에서 보기 싫은 사람과 맞대면해야 하는 것도 걱정되고 말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걱정한다고 내일이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살면 내일은 분명히 걱정거리가 자리를 잡지 않을 확률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현재가 미래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흘러만 가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많은 상처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가 많고 위축되기도 합니다.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싶어도 주위 환경이 도와주지 않을 때가 많지요. 그래도 나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좌절되는 일이 거듭될수록 잘못된 현실을 내 탓으로 돌리게 될 공산이 크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지지를 받고 존중받는다면 점차적으로 긍정적인 자신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함부로 상처받지 마라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단호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것에 중요성을 부여하며 내심 고통스러워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될까요? 결국 내 스스로 상처받는다는 결론 짓는 마음이 나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진상이라고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진상은 사실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므로 관계 속에서 진상을 만나게 되면 무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속에서는 화가 나고 소리를 질러대고 싶어도 겉으로는 네 하고 그냥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결정이 나의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진상들은 많은 경우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측은하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가 남지 않도록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이러한 마음씀에 소모해야 하는 가치가 없으므로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인간관계는 사실 너무 밀접하게 관계질 필요가 없다고 해요. 유연성 유지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숨을 쉴 수 있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을 에너지를 충분히 갖게 해주기 때문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거리 두기를 해서 즉각적으로 상대방에게 몰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해요. 어찌 보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저지하고 유연함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반면에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는 친밀한 반응이 필요하겠지요. 예민하게 반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사회관계 속에서는 적당히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문제를 한 걸음 물러서서 보는 습관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네요. 웬만한 일이라면 언쟁할 일도 없고 괴로울 이유도 없이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매 순간 선택을 강요받곤 해요. 은근히 우리의 생활에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저자는 말하기를 이러한 선택에 대해서 강박에서 벗어나라 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선택이 강박적으로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유,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이런가 봐. 그때 내가 다른 것을 선택했으면 지금 달라졌을 텐데. 등과 같은 말을 수없이 하곤 하지요. 그렇게 말을 하고 한숨을 쉬며 아쉬워한들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이 앞으로의 인생 설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지혜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너무 선택에 대해서 강박을 갖지 않았음 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일의 가치는 무엇이 아닌 어떻게 있다라고 쓰고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살다 보면 실망하기도 하고 성취의 기쁨을 갖기도 합니다. 칼로 무 자르듯이 정해진 틀에 맞춰서 진행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봐요. 마음의 건강은 신체의 건강뿐 아니라 우리 삶이 건강하도록 지지해주는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족만큼 끈끈한 사이가 있을까요?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또 자식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기기도 하고 우라통이 터지기도 합니다. 때론 부딪히며 상처를 입히거나 받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가족관계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기본값이라고 하네요. 인격을 이루고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이지요. 가족관계 속에서는 손해볼 것도 없고 온전한 사람으로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묵묵히 견디다 보면 기쁨도 오고 보람도 찾아온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신이 우리에게 가족을 준 이유라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시련과 걱정거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 못할 일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걱정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낼 수 없는 문제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요. 자신을 아끼는 연습을 해서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지요. 긍정적인 마음 갖기, 용기 내어 의연하게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차분하게 문제를 보며 해결하다 보면 하나 둘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대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 모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해결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이 마음을 든든히 해주고 꼬인 실타래를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어차피 내 일은 내가 풀어가야만 하지 누군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중하면서도 차분하게 대처하는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힘든 시기에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내 안에 커지고 있는 불안 요소를 잠시 잡아두고 타인의 어려움으로 시선을 돌려보라고 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살펴보면 나에게 집중되었던 고통이 나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생긴 것을 알 수 있다고 해요. 현대에는 과학의 발전으로 사람들이 인생을 설계할 때 100년을 기본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보험 설계도 예전에는 80세로 보장 내역을 설계하더니 이제는 100세를 기준으로 보장 내용을 설계합니다. 이렇게 어차피 100년을 살아야 한다면 바르게 자신의 참모습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현실을 인정하라는 것이지요. 할 수 있을 건강이 뒷받침될 때까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도 황금기의 인생에 있어서 복된 일일 것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안 따라준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마음은 100m도 거뜬히 달릴 수 있는데 몸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하고 좀 더 수용적으로 바라봅니다. 마음의 젊음은 신체의 젊음을 유지시켜준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나이 들수록 감정이 그대로 태도에 나타나지 않도록 마음 공부도 필요해 보이네요. 나와 똑같은 생활 태도를 가진 그리고 신념을 가진 사람은 없기 때문에 각자가 갖고 있는 가치를 인정해주고 논쟁하지 말아야 할 것 같기도 하네요. 그것이 선한 일이라면 말입니다. 갈등은 소통으로 푸는 것이 좋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꽉 막힌 응어리도 소통하며 상대의 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쉽게 풀리기도 합니다. 과거에 쌓은 미덕이나 훈훈한 추억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좋은 기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늘상 좋은 규범과 생각들을 갖도록 배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에도 해결할 길이 있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만 힘든 시기를 겪는 것은 아니고 이 세상 누구든 어느 환경에서든 모든 사람이 힘든 시기를 지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기다리면서 최선의 노력을 하면 결국 밝은 햇살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직장 생활에서 특히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우선 난 말고 나한테 좋은 사람이 되라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경력직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거절한다는 것이 예의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거절을 못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아주 쓸모가 없다고 하네요. 상대편은 그러한 생각을 아예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거절을 잘하는 사람은 요청도 잘 한다고 해요. 거절이라는 행동은 이기적이라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소중한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지요. 또한 내 부탁을 상대가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마음에 들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 의견도 존중되어야만 하기 때문이지요. 단호하게 그러면서 분명하고 부드럽게 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변명 대신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 거절하는 것이지요. 옳고 그름의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 거절의 기준을 새로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나 부탁이나 요청이 진실성을 담아 해오는 것이라면 단박에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러한 부탁이라면 그리고 본인의 마음이 움직이는 부탁이라면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게 됩니다. 이기적인 부탁은 거절하지만 이러한 부탁을 우리가 받아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부탁은 이미 마음에 상처를 주고 훅 하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차리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불행의 색 안경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나의 가치에 기반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가치에 균형이 없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이나 불행의 기준점이 확실하다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긍정적인 태도를 삶의 방향으로 삼으며 나아갈 때 좀 더 우리의 생활 자체는 아름다운 빛을 띠게 되고 풍성해질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삶 속에 지혜가 한 보따리 듬뿍 더 부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마마송송이었습니다.